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돌아보고 내일장에 대한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주목해야 할 글로벌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파, 빅테크주 변동성 커지나입니다. 네, 이번 주는 시장 내내 계속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월가에서도 각각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청산이 됐는지 퍼센티지로 내놓지만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오늘은 엔캐리 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이 빅테크주와의 연관성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계속해서 다른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표님은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1차보다는 이게 여파가 심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2차에 대한 여파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좀 유지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를 대출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수익 시장인 미국이라든지 기타 신흥국 쪽에 이제 많은 자금들이 좀 흘러갔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네, 좀 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규모로는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대외 대출에 대한 어떤 규모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판가름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이후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 대외 대출의 일본의 대외 대출을 보게 되면은 약 1,000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3년 전과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약 20%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그러면 이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미국의 빅테크주들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쪽 이런 빅테크주들에 좀 중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미국 주식이 얼마나 좀 열풍을 불었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0.25%까지 정책 금리를 좀 올리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청산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난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 결국에 지금 미국은 시기의 문제이지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런 상승 압박을 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 요소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1차에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여파는 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차 때 이제 그 청산 여파가 나와서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눌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들이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관련 이제 빅테크주들이 조금 힘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작은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2차 청산에 대한 여파가 언제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리츠주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리츠주입니다. 그래서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은 이 부동산, 특히 이제 건설 쪽이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주택금리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런 리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본에 대한 어떠한 그 조달 비용이 상당히 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또 환원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주들도 한번 좀 그런 해지 전략에서 이런 반도체주들도 함께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아직 뭐 자금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2차 청산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리츠주,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리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현재 지금 빅테크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어쨌든 예측을 하려면 이 대장주들을 결국은 잡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지금도 100달러 선을 다시 사수하지 못하고 계속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엔비디아의 이 흐름은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100달러를 다시 한번 이탈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약화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용 쇼크가 터졌을 때 이제 저가가 90달러까지 또 이제 내려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죠. 100달러 이하까지 다시 한번 또 치고 내려왔었는데, 결국에 지금도 이제 100달러를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고용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제 이 두 차례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은 결국에 이제 110달러 이상은 좀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수급적으로 이제 예전보다는 좀 약화가 된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모멘텀이 강하면은 그 이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 없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단기적 어떤 모멘텀 약화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주가가 100달러 이상을 완전히 좀 회복을 하고 110달러까지 이상은 좀 가야지 결국에 좀 추세 전환을 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좀 2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8월 이제 28일에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상 실적에서도 다 보셨겠지만은 사실 이제 그 상반기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GPU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찍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AI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나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숫자상으로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나올 거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어떤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선 신규 관점에서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관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일단 110달러 이상 안착을 좀 해야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순간 엔비디아가 잠깐 100달러를 지금 터치해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10달러 선까지도 안착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전에는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110달러 선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주의 흐름도 좀 같이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상반기 때, 특히 이제 초에는 연초에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좀 움직였습니다만,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약간의 조금 흐름이 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텔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좀 다른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저는 이제 AI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엔비디아가 좀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I 칩을 생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GPU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좀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성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생성형 AI 기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위주로 좀 구축을 하는 기업들은 투자 단계에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엔비디아 쪽 그리고 그 다음 이제 AMD 쪽이 대장격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굳이 다 보시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좀 대장을 보시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반도체 그리고 AI 쪽을 보신다면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심이 회복되는지를 지켜볼 때 대장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숫자가 찍히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상승, 신재생 에너지 전망은입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선은 최근에 러닝메이트도 지명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바이든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 카밀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다시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와도 지금 지지율이 점점 엇갈리면서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의 추이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해리스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과대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또 2차 대선 토론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두 후보 간에 이런 격차가 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거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좀 아는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을 트럼프를 이제 추월을 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신재생 관련주들이 이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혹시 신재생 쪽이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감들도 당연히 뭐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너무 크게 조금 우려를 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 곧바로 이 IRA 관련해서 이제 폐지를 할 수 있는 건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IRA를 좀 폐지를 하려면은 결국 공화당에서 상원하원 전부 다 이제 그 과반석수를 이제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한 우려가 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기업에 대한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일자리에 대한 창출도 이런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 신재생이라는 어떠한 업종을 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좀 바로 이 IRA를 폐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축소 개념으로는 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악재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더 좋겠지만은 이런 이제 여파적인 부분들이 좀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어차피 그게 이제 바로 당선이 된다 해서 좀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쉽게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업황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태양광 쪽은 조금 더 있다가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풍력 위주로 조금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저가 공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이제 생산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생산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이제 어디가 뛰어나냐면 풍력 중에서도 이제 타워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풍력 타워, 특히나 이제 해상 풍력 타워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해상 풍력에 대한 타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이제 전 세계 5개도 안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 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해상 풍력이라고 하면 바다에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만큼 굉장히 이제 큰 규모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무게도 굉장히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기술력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타워 쪽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조금 넓은 범위 안에서도 좁혀봤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중에서도 풍력, 그리고 풍력 중에서도 이 해상 풍력, 타워 쪽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과 관련을 해서도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상풍력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오늘 우리 정부에서도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중국산 이런 가격 경쟁에서 너무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뭐 해상풍력 경쟁 입찰에서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안보를 비롯해서 비가격 지표를 평가에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 잠식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정부 조치도 확실히 좀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해당 기업들의 이런 사이클이 좀 빨라질 수가 당연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별법이 좀 발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 속도를 좀 더 강하게 좀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한테 밀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지금 막아야지 우리나라 기술이 또 그만큼 이제 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네, 당연히 이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관련주들은 더욱더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지금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이 풍력 에너지가 움직인 것은 실적이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 같이 주가도 좀 다시 조정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마리화나 쪽이나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신재생 쪽은 사실상 뭐 대선 이슈가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하게 움직일지라도 오히려 이제 내린다고 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업적으로 이제 산업이 구조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좀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해리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더해진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빼고 보더라도 오늘 또 CS윈드 같은 경우에 실적이 또 굉장히 좀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이제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워 쪽 그리고 해상풍력 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좀 고금리 기조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재무 부담으로 좀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받아놨던 이런 수주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좀 많이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2분기부터 밀려지면서 3분기,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차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주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태양광보다는 풍력 타워 이렇게까지도 좁혀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종목도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유일한 타워 제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해상풍력 시장이 필연적으로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의 어떠한 그 점유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수출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 CS윈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매출, 특히 이제 90% 이상이 북미와 유럽 쪽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년 대비 한 200% 가량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깜짝 실적을 또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자회사들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부 구조물 회사인 또 블라트라는 이제 기업을 또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의 어떠한 그런 이제 흑자 전환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수율도 점진적으로 이제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특별법까지 또 발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도 붙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연평균 한 20% 이상 고성장 또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이제 대장격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육상풍력 쪽은 비전이 저는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해상풍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개인 소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인 소유라고 하면은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해상풍력 시장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거는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 이 아니라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상풍력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워 쪽에 있어서 또 최강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 보면은 굉장히 좀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쪽은 대부분 외국인 기관도 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 수급들이 지금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지금 신재생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밸류 부담도 적고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이틀 연속 또 순매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뭐 17만 주 넘게 지금 매수를 했고 기관들도 오늘만 이제 46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만 좀 팔고 계시거든요. 결국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한 물량을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받아서 이제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오늘 종가 부근 이하대로 조금 내려온다면 62,500원대 이하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이하대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윈드 해상풍력에서는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전 세계 풍력타워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가격 전략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 내일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